평화로운 요양병원. 한 환자 앞에 나타난 섬뜩한 분위기의 남성. 잠시 후 한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빠? 언니야, 내 폰은 잘 쓰고 있어? 사실 이 남자는 환자를 인질로 잡은 납치범이었고, 우리 아빠... 그 폰을 쓴다는 건 백사원을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뭘로? 이 여자는 납치범의 휴대폰을 훔쳐쓰다 걸린 것이었죠. 이혼... 그런데 전화 걸어. 계속. 나 언니가 마음에 들어. 우리랑 목표가 같거든. 납치범에게서 뜻밖의 동맹 제안이 날아오는데, 나랑 약속하자. 중간에 이탈은 없어.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나오세요! MBC 신작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지금 시작합니다. 사원이 협박범과 통화를 했던 어젯밤, 들어보세요. 사원의 사무실로 찾아온 한 명의 남자. 그렇게 누가 온 거 같은데? 연결됐어. 잘했어요. 사원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누가 피자 시켰어요? 의문의 피자 박스가 배달되고, 후회 나왔지 뭐. 이후 사원이 눈을 뜬 곳은 선배님 바로 지인의 병원이었죠.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구급차 부르지 않고 김 원장님 병원으로 바로 왔습니다. 현재 경찰이 CCTV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사원의 사무실을 폭발시킨 범인은 그놈인 것 같습니다. 희주를 납치했던 그때 그놈. 설마 희주에게도 무슨 일이? 10시 49분 홍희주님 안정기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희주는 무사했지만 더는 협박범을 가만 놔둘 수 없었는데요. 그놈이 내 개인 오피스를 털고 내 팀원들한테 폭탄까지 던지고 지금 나한테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금방 냄새 맡고 그걸 노리는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사건을 공론화시키기에 걸리는 게 많았는데, 응답을 해줘야죠. 날 드러내지 않고도 그놈 엿먹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협박범 사칭하다가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리게 된 희주. 말하지, 내가 언제... 엉망이 된 사원의 몰골에 놀랄 새도 없이 요즘 이해 안 가는 일투성이야. 사원이 무작정 희주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확인해봐야겠어. 지금 사원은 협박범의 정체보다 희주의 불륜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지요. 다쳤어요? 어떤 미친놈이 내 개인 사무실에 폭탄을 선물해주고 왔거든. 혹시 그 납치범이... 맞아. 그놈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 협박범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어필해보지만, 그런데 왜 그놈은 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사원은 기어코 허벅지의 점을 확인하려 드는데, 사진 찍혔냐면 뭐라고 하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뭐 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넌 진짜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뭘 보려는 건지 모른다 이거지. 제대로 먹혀든 희주의 작전. 불쾌했다면 사과하지. 일단 넘겼어. 연쇄 방화범?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이 연쇄 방화의 일종이라 생각하지만, 운이 좋은 놈이거나 노렸거나 둘 중 하나겠군요. 이는 연쇄 방화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협박범의 큰 그림일 뿐. 우린 경찰 쪽 수사와 별개로 갑니다. 통화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건 공범이 있는 게 아닐까. 사원은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점점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단 얘기일 테고. 하지만 희주가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핸드폰 가져와. 확인할 게 있어. 해킹 흔적 없는지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대신 범인이 해킹으로 정보를 얻었으리라 예상하는데, 오랜 안 걸려. 집에 붙어 있어. 해킹은 왜? 그 사진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에 급히 증거 사진을 지워보지만,
그 사이 오늘도 침묵을 다시고 있는 사원과 희주의 아빠들. 곧 예비 후보 등록이네요. 눈치와 말빨로 살아남은 언론사 사장답게 일경이 아부를 건네며 좋은 인재들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재라면은 사실 제일 가까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히든카드로 쓰시려고 숨겨만 두시는지. 이젠 사원의 할아버지까지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과감하고 판단력 빠르고 그런 점은 우리 백 대변인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사돈인 의용을 돌려가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재미없어. 그 사이 희주의 엄마가 사돈과 친해지려 다가가지만 재밌는 거 있으면 저랑 같이. 뭐야?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당신이 실수한 거야? 남의 핸드폰 막 함부로 쳐다보는 건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사돈 규진의 철벽은 철옹성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내가 대표님 아니었으면 안 참았어요. 예. 한편 즐겁게 생선 한 마리를 도륙내는 한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봤어? 내 솜씨 어때? 폭탄을 던진 진짜 협박범이었죠. 그런 게 왜 나를 안 끼워줘? 나도 재밌는 거 하고 싶어. 오, 할래. 어떻게든 협박범의 꼬리를 잡기 위해 희주의 폰을 검사하는 사원. 막상 아내 폰을 얻고 나니 그녀의 사생활이 궁금해지는데 옛날 생각나서 찾아봤어. 기억나? 그곳엔 한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번 크라임 리포트 시즌2는 미제 사건 위주로 풀어볼 거거든? 개인 채널에서 아직 안 푼 거 뭐 없어요? 하나? 그 시각 상우가 프로그램에 쓰일 꿀잼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뭔데요? 지금은 누리꾼마을이라는 이름의 보육원. 제가 거기 출신인데요. 그것은 희주의 사진 속에 있던 그 보육원에 얽힌 이야기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 보육시설이 있던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 근처에 있던 별장에 놀러갔던 상우.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누군가 있었고 그때 처음 만났어요. 별장에 놀러온 서울 도련님. 상우는 그 도련님과 매일 그곳에서 놀았는데요. 그날 거기서 그 끔찍한 걸 보기 전까지는 뭔데요? 그게 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만. 네? 한편 희주의 카톡을 실시간으로 염탐하고 있는 사원. 토요일에 시간 되면 여기서 12시에 같이 점심 먹자. 지금 갑니다. 다녀오십시오. 희주 감시하랴 협박범 찾으랴 몸이 2명이 있어도 모자랄 지경인데 주 재료가 아세톤이랑 과산화수소 아닌가? 맞습니다. 음성 변조 벗기는 작업은 아직입니까? 다행히 그의 곁엔 유능한 행정관이 붙어 있었죠. 범인 찾기는 행정관에게 맡기고 희주의 뒷공문이나 쫓으려던 그때 선배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적처럼 레스토랑에 갈 명분이 등장합니다. 나유리로 2명 예약했거든요. 안내해드릴게요.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좋아하는 유리. 어머! 쌤! 헉, 통역사님! 통역사님이랑 점심 약속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급 약속이 생겼지 뭐예요? 사원과의 만남에 한껏 설렌 눈치인데 저기 2분, 이따가 제 손님 오시면 너무 티나게 쳐다보지 말아주시겠어요? 응? 그럼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선배님! 설마 아는 척 하진 않겠지? 정작 사원의 눈에 들어오는 건 하지마 제발. 홍희주 통역사님? 오로지 희주밖에 없었습니다. 지문이 안 나와요? 한창 폭탄 테러 사건의 수사가 이어지던 그때 또다시 발생한 방화 사건. 행정관이 급히 범인을 쫓는데
드디어 이놈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까요? 먹어봐. 제철이라 먹을만 할 거야. 대학 선배치고는 너무나도 수상한 상호의 친절함. 좋아하세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좋아합니다. 선배님은 우리 통역사님하고 어떻게... 상호의 도발에 사원도 지지 않고 맞서지만 얼마 전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 도와주셨어.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잔. 낮술은 안 합니다. 희주와 상호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자 질투심이 폭발하는데 수어를 잘하시네요? 네. 통역 일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지상호 선생님은... 선생님? 교사? 의사요. 정신의학과입니다만. 끝나지 않는 사원의 질문.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괜찮아? 화장실 좀. 그래. 보다 못한 희주가 사원에게 따라 나오라는 사인을 보내지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취향인가 본데요. 아, 그럴 리가... 잡았다고요? 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사제 폭탄이 잔뜩 나왔고요. 그놈이 아니라 그 동네 방화범인 것 같은데. 사원의 예상대로 그들이 잡은 범인은 꽝이었는데요. 어제 지르고 불을 또 질러? 어제는 아니라니까. 자식, 근데 이 상도덕 없는 놈 남의 구역 가서 지랄이야. 젊은 놈이 밥 처먹고 할 일 없나. 젊은 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죠.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려 하지만 여긴 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나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우 선배하고 나 설마 의심해요? 눈앞에서 상호를 감싸는 희주의 태도에 그렇게 잘 알아? 나한텐 그냥 네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잡놈일 뿐이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분노가 차오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아? 우리가 알고 지낸 지 20년쯤 됐나?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나도 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네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2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얕았죠. 희주야, 할 얘기 있으니까 센터로 좀 들러. 실례지만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죠.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명함이나 한 장 주시죠. 마지막까지 연작의 정보를 털어내는 사원. 또 보자. 네, 선배님. 이어서 희주까지 떠나는데 죄송한데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홍희주, 아가, 홍희주. 선배가 희주를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실 수어 통역사 지원 때문. 이혼하면 좋아요? 왜? 남편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나 봐요. 그건 말이다. 아직도 너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소리란다. 선배의 말과 달리 사원의 말에선 요만큼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죠.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해. 이혼 사유 충분해요. 선배님이 맞았습니다. 아까 잡은 놈은 동네 연쇄방화범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협박범에 대한 새로운 행적을 발견한 사원. 그 폭발로 길고양이들이 죽었는데 야이씨. 협박범은 사원에게 폭탄을 던지기 전 고양이로 실험을 했는데 시험용으로 해본 것 같다. 네, 방화범 말로는 자기가 안 한 짓이 딱 그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인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통화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반응을 봐야죠. 준비해주신 사무실에 장비 다시 세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번 파보세요. 지상우? 알아요? 알고 보니 꽤 잘나가는 유튜버였던 상우. 구독자가 20만이 넘어요. 주로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들이나 범죄 심리 다루는데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왜? 심지어 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각근이 예술이고요. 그의 매력은 같은 남자마저 홀릴 정도였는데요. 의사가 시간이 남아 도나 봅니다. 우리 박 행정관도 남아 도는 것 같고. 근데 뭘 퍼볼까요? 샅샅이 훑어보세요. 네. 그날 밤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면 이거 무조건 합격해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얼굴이 어두워진 희주. 차 나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처럼 차가 말을 듣지 않더니 차가 멋대로 차고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칼을 든 협박범이 어딘가에서 나타날 것만 같은 분위기에 희주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리는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나 오신 줄 알았는데. 혹시 이건 협박범이 희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걸까요? 전화하라는 건가? 벌써? 이 시간에 어딜 가? 여기 해킹 흔적은 없었어. 어디 가냐니까. 일단 편의점에 가는 척 집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편의점에 뭐 사러? 맥주랑 아이스크림. 더 필요한 건? 고맙게도 사원이 알아서 집을 나가주고 희주는 한시빨리 사원과의 협상을 끝마치기로 합니다. 제대로 사고 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406? 내 협박을 우습게 본 네 잘못이야. 빨리 끝내자. 어느 쪽이야 결정해. 그러나 내가 홍희주를 정리하면 406이 얻는 건 뭡니까? 사원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어차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보세요? 협박범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당신 협박이 꼭 누구를 위한 것처럼 느껴져서 말입니다. 너 홍희주랑 대체 무슨 관계야? 범인이 희주를 얻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 사원. 난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난 그 애를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 아니 잠깐만. 도대체 왜 홍희주를... 미안합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하죠. 졸지에 희주를 지키기 위한 흑기사 노릇을 자처하며 도대체 뭔 생각인 거야 백선? 난 너랑 이혼 안 한다. 희주의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맙니다. 추문이든 루머든 내 이름 지저분해지는 꼴은 용납 못해. 역시나 사원은 냉철하게 선을 긋지만 그거구나. 넌 손짓 하나에 희주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데 뭐래도 어설퍼. 내 옆자리에 서려면 죽으림을 다해야 될 거야. 정작 장본인에겐 전해지지 못한 그의 마음. 왜 날 옆자리에 세우려는 건데요? 내가 대통령실 수어 통역사가 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희주와 함께 있고 싶은 사원과 달리 장담하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을걸요? 희주는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멋진 솔로 인생을 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난 표정만 봐도 다 알거든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 그럼 한번 맞춰봐. 정작 사원은 희주와 진정한 부부가 되길 원했는데 그놈한테 네 말이 틀렸는데? 너 따위가 우리에 대해 뭘 알아? 그렇게 만들 거야. 누워. 더 깊은 관계가 되려면 이것만 한 게 없죠. 맘대로 해. 내가 뭐 덮치기라도 할까봐? 꿈깨.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있었겠지. 계속되는 사원의 도발. 혹시 네가 날 덮칠까봐?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말든가. 능숙하게 희주를 침대 위로 끌어들이는데 등 돌리지 마. 사원이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개인 사무실까지 털렸다면 집도 안전하지 않다 싶지만 오늘 밤은 안심하고 자. 그리고 납치됐던 날 있었던 일은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해. 그때 들었던 말도. 그러나 희주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사원이 잠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잠에 빠져드는데 그래봤자 사원이 한 수 위였죠. 그날 밤 희주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는데 엄마 왜 너만 살았어? 어릴 적 엄청난 사고를 당한 희주는 친딸은 귀가 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죽었는데 너만 멀쩡한 꼴로 회장님 심기 건드렸다가는 우린 쫓겨나. 넌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살기 위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불쌍하게 여겨야 살 수 있어. 언제까지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물거품이 될 때까지 너도 인어 공주가 되는 거야.
다음날 스쿼시로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사원과 혁진. 진 게 억울했는지 저번에 그 사람 어떻게 됐냐? 누구? 그 어떤 미친놈한테 자기 와이프 벗은 사진 받았다다. 혁진이 바로 사원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데 와이프 털어갔으면 바로 나왔겠지. 안 털었대. 왜? 싫은가 보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게. 변태네. 진실을 확인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은 찐사랑이지. 지 와이프한테 진심이라니요. 변태 아니면 뭐야.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기도 했죠. 아이고. 그 시각 아유 내 정신 좀 봐. 담요를 안 가지고 왔네. 희주의 친아빠에게 다가오는 수상한 괴한. 사원이 한창 대통령실 행사를 치르는 사이 일동 묵념. 희주의 아빠가 납치되는데 그는 화상흉터와 오드아이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아빠? 언니야, 내 폰은 잘 쓰고 있어? 역시나 자기 폰을 가져갔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던 흑박범. 우리 아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해. 그 폰을 쓴다는 건 백사원을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뭘로? 아빠가 인질로 잡힌 희주는 그의 말에 순순히 답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 언니야, 열받을 만했지. 그러니까 언니야, 전화 걸어. 계속. 나 언니야가 마음에 들어. 우리랑 목표가 같거든. 협박범에게 날아온 뜻밖의 제안. 나랑 약속하자. 중간에 이탈은 없어. 사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고 여보세요, 아빠! 희주가 급히 요양원으로 찾아갔을 때 못 참으셔야 될 텐데. 저분이 따님이세요. 낮은 사람. 다행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예상과 달리 멀쩡한 모습의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었죠. 그 요양사분이 아버님을 발견했을 때는 혼자 계셨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 것일 수도 있고 일단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드세요? 하필 아빠가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 걸어. 왜 이러고? 나랑 약속하자. 중간에 이탈은 없어. 희주는 꼭두각시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도박까지 벌였지만 괜찮으세요? 이는 끝내 희주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는데 뭘 기대했어, 홍희주. 바보처럼. 네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긴 해. 처음부터 끝까지 희주의 인생은 고난투성이었죠. 어차피 넌 안 돼. 이 세상에 네 편은 하나도 없잖아. 희주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저게 다 뭡니까? 마치 그녀의 말을 부정이라도 하듯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주의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 나타나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사원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자신들의 관계까지 밝히는데 잠깐 있어. 희주의 안전을 위해 두 경찰에게 철통 보안을 부탁하는 사원. 그 상황인 만큼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제 부탁 들어주시면 방문해서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런데 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 걸까요? 아버님 담당 간호사가 내 번호를 알아. 네, 무슨 일입니까? 나진철 씨 수제 파악이 안 됩니다. 긴급시에 입원으로 연락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요양병원 옮겨야겠다. 이렇게 거기까지 건드려. 이제 넌 아버님 일은 신경 쓸 거 없어. 마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원의 모습에
소리를 내네? 난생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희주는 못생겨가지고 그만 놀라는 뜻은 아니야. 그제야 홀로 참아왔던 슬픔을 터뜨립니다. 그 시각 떡지순 1인분에 김밥, 어묵, 순대는 내장 추가요. 내가 하나만. 아주 좀 알아. 오랜만에 분식 파티를 하러 단골 가게에 찾아간 유리. 이제 퇴근하세요? 아, 깜짝이야. 그곳엔 뜻밖의 손님이 있었는데 어머, 우연이라도 나 볼까 싶어 온 거예요? 괜히 말을 걸었나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 홍희주 통역사 맞죠? 짝사랑 상대요. 참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백사원 대변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덕질을 해요? 처음엔 안 좋았죠.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군요. 유리와 사원이 처음 만난 그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원은 유리가 준비한 기사의 허점을 무자비하게 찔러대며 단순한 문제 제기 말고 구체적인 대안은 준비 안 된 겁니까? 유리의 기강을 제대로 잡았는데요. 시장이나 신입들에게 제발아 울겠다. 준비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후배 괴롭히는 걸 즐기는 꼴통 선배가 아니었죠. 내일부터 2시까지 출근해. 새벽 2시요? 나한테 멘션 검토받고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연습까지 하려면 직접 알려주신다고요? 아나운서는 대본대로 읽기만 하는 앵무새 아니다. 그리고 최소 2시엔 나와야 얼굴 붓기 빠진다. 너 지금 봐라. 물 먹은 찐빵이야. 사원의 가르침 덕에 유리는 베테랑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 쓰더니 대변인으로 스카웃되고 결혼도 하고. 유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하던 남자를 빼앗아간 여자는 청운일보 홍 회장 큰딸. 사원은 집 대신 화려한 호텔로 희주를 데려가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이제 생각났어? 방에는 왜? 세수 좀 해. 코도 풀고.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짓거리 된 얼굴부터 수습하기로 합니다. 정신 차려 홍희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앉아. 핸드폰 꺼내. 하지만 바로 몰아붙이는 사원. 취조 아니고? 취조 아니야. 얼마 전부터 우리 쪽에 어떤 놈이 붙었어. 사원은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아닌 네가 될 경우 경찰선 너부터 탈탈 털 거야. 지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다 말해. 오늘 사건 뒤에 뭔가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뭐가 없진 않네. 널 끝까지 추궁해서 억지로 털어놓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해. 희주에게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우리가 서로 사적인 영역에 간섭할 사이는 아니잖아. 두고 가세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남자. 목 좀 축이고 쉬다 내려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희주를 뒤로 한 채 어딘가로 향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한 잔 더. 긴장 풀어요. 아야. 계획은 있어요? 오늘은 사원이 희주와 함께 부모님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어? 알아먹을 때까지 패문 것만이지. 때마침 등장하는 말 안 듣는 자식. 왜 혼자야?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불러. 식사 시작하시죠. 희주도 뒤늦게 그 약속을 떠올리고 방송 출연이요? 대선 주자 특집편. 뭐 요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녹화 날 너도 와. 식사 자리를 찾아오는데 남들은 아들에 며느리에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까지 끌고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모 우리 집은 뭐 내세울 거라고는 딸랑 아들로만 하니.
네 언니는 예전에 감감무소식이야? 희주가 오자마자 바로 꼽을 주는 시아버지. 그 양반 애초에 첫째 딸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 선거에서 낙선이라도 할까봐 하자마는 둘째 대타로 넣어준 거지. 그러자 가져오세요. 사원이 대놓고 아버지에게 선을 긋고 손님 함부로 찍는 파파라치가 있네요. 백사은 대변인 부친 백의용 대표와 저녁 회동, 본격 선거운동 참여하나 이런 기사 내시려고요? 아버지 선거에 참여할지 말지는 제가 정합니다. 이 새끼가 이씨. 건방진 새끼. 아버지의 살벌한 협박에도 내가 그늘에서 나가는 순간 완전히 밟힌 수가 있어. 제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이 자식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데요. 아버지는 아니죠. 절 꼴릴 수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는 분이니. 알아듣게 얘기해! 그렇게 사원을 대선 캠프에 끌어들이겠다는 의용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할아버지 덕에 대통령실 문턱까지 왔으면 문지방 정도는 알아서 넘어가세요. 떼쓰지 마시고. 이게 계획이었어요? 저놈 저게 먼저 시비를 걸잖아! 나랑 이혼하고 싶겠어. 사라진 언니 대신 끌려온 데다 말도 못하니까. 애초에 그는 희주를 모욕하는 부모님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자식도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귀에 담지도 가슴에 새기지도 마. 때마침 먼저 들어가. 요양병원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혈흔 감식 결과 동물 피해 가짜 치아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혼자가 되니 다시금 떠오르는 협박범의 목소리. 중간에 이탈은 없어. 언니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모든 일의 원흉인 협박범의 휴대폰을 버리기로 하는데 어디가? 줘. 내가 버린다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사원에게 맡길 수 없었죠. 다행히 희주의 곁엔 그녀를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었으니 나도 기원할게. 합격. 붙으면 그 다음은요? 내가 당신 옆에서 일하는 거 양가에서 알면 홍희주, 언제까지 부모 말 잘 듣는 어린애로 살 생각이야?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 안 지겹나? 그 누구보다 희주를 응원하고 있던 사원이 희주의 등을 떠밀어주며 좋아요. 내가 붙으면 뒷수습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거예요. 희주를 위해 새로운 요양병원까지 알아봐줍니다. 부탁하신 내용 알아봤습니다. 좋네. 여기로 하죠. 다음날 곧바로 상호에 대한 조사 자료부터 보고하는 도지. 올린 영상 중에 방화, 폭발 관련 미제 사건이 상당수인데 폭발물이라던가 방화수법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HBC 크라임 리포트라는 미스터리 범죄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원을 반기는 안건은 수어통역사 최종 면접 리스트입니다. 바로 수어통역사 면접 건이었습니다. 곧 면접 시작인데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이름 걸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야. 실시간 통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특히나 순발력과 수어 속도가 중요합니다. 최종 면접 과제는 다름 아닌 수어 통역 실기시험. 희주가 통역해야 할 영상은 2020년 한 이집트 정상회담 브리핑. 희주가 모든 내용을 꿰고 있던 사원의 브리핑 영상이었는데요. 정보 노하우를 공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그 엄청난 수어 속도에 이상함을 느낀 사원. 양국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데 다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의심병이 도진 사원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며 희주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아닌지 샅샅이 파헤치기로 하는데 원고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가끔은 내 목소리보다 손이 더 먼저 치고 나가기도 하던데. 연습했던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해봐도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을. 다음 영상.
우리 정부는 하지만 그 어떤 영상이 나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희주의 수어. 스톱. 다 연습했던 원고입니까? 다른 영상을 모두 틀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희주는 맨날 연습하던 영상 있잖아. 백사원 대변인 거. 항상 사원의 영상만 보고 연습했기 때문이죠. 연도 내용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손이 내 목소리와 같은 속도로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저도 언젠가는 국가기관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었고 그게 과해져서 지독한 연습의 결과다. 사원이 무슨 말을 할지 입모양을 보고 예측할 정도로 심도 있게 연습했던 희주. 그런데 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그러자 사원은 희주의 다른 맹점을 파고드는데 만약 합격한다면 대변인실 팀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생각입니까? 하지만 대변인님께서는 수어를 하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배워두셔야 저희 통역사들이 대변인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뉘앙스가 다르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희주는 마지막 대답까지 완벽했죠. 저와의 소통 또한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홍희주 통역사가 본 적 없는 원고를 즉석에서 들려주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즉석에서 원고를 뽑아내는 사원.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좀 더 솔직했다면, 그것은 마음속 진심을 보여줬다면 달랐을까? 지문을 가장한 사원의 속마음이었으며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면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도 부부는 눈치 게임하듯 서로를 탐색하기만 합니다. 그런 둘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닮았습니다. 희주를 믿지 못한 자신을 향한 질책이기도 했는데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담하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을걸요? 난 표정만 봐도 다 알거든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홍희주. 그렇게 살떨리는 면접이 끝나고 잘했어, 홍희주.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 희주. 클래식한 요양병원 옮겨야겠다. 사원이 옮겨준 곳은 웬만한 호텔 뺨치는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죠. 자, 아빠가 좋아하는 곡감. 맛있어 이거. 전에 있던 데보다 훨씬 좋다. 그치? 미안해.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빠의 방에 누군가가 준 선물이 놓여 있었으니. 아빠 이거 누가?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아버님하고 희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킬 겁니다. 그 사람이 왔었어? 칼같이 선을 그으면서도 뒤에선 따스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원의 태도에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어. 희주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수어 통역사 면접 채점 결과입니다. 오늘 면접으로 사원의 부하들도 희주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대변인님을 열렬히 연구한 홍희주 통역사. 듭니다. 나도. 오늘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원의 마음속엔 희주가 들어와 있었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주와 처음 만난 그날. 음식이 입에 안 맞는지 자리를 피했던 사원.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음식을 안 먹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야. 내 아들은 생선을 좋아한단다. 어머니의 강요로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으며 힘겨워 있는데요. 그만 좀 처먹어. 그와 달리 희주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없어 보이는 짓 하지 말랬지. 네 언니 좀 보고 배워. 보자. 사원이 어머니의 눈을 피해 희주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홍희주?
언제 이렇게 컸지? 고마워요. 아버지 요양병원 옮겨줘서. 희주가 조심스레 마음을 표현하던 그때 실종되었다던 언니 이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내일 언니 대신 결혼식장에 들어가라고? 상상이나 해봤니 희주야? 클럽 뒷방 출신인 너랑 내가 자기 대통령하고 사돈되고 며느리 될 줄 누가 알았냐고. 희주에게 자신의 운명을 떠넘기고 사라졌던 이나. 잘 보관해둬. 반지 주인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희주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한편 즐거운 야식 타임을 즐기고 있던 유리. 한밤중에 사원이 갑자기 전화를 건 이유는 지난번에 봤던 지상우 너랑 프로그램 같이 하지. 바로 상우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였죠. 아, 여의도 살아요. 방송국 근처. 아, 보육원 출신인 혹시 누리꾼 말?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 다 됐다. 라면 맛있게 먹어라. 그 순간 걸려오는 협박범의 전화. 또 사고를 쳤더군요, 406. 지난번에 그랬지. 네가 홍희주를 정리하면 내가 얻는 게 뭐냐고. 희주가 생각해낸 사기꾼의 목적이란 홍이나. 이나가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너도 네 집안도. 처음부터 원한 건 홍이나였잖아. 협박범은 희주가 아닌 이나를 위하고 있었다고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홍희주부터 깔끔하게. 406은 정말 뭣도 모르는군. 홍이나가 사라지기 전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납니다. 희주가 모르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 거래를 한 이상 홍이나는 절대 백사원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금 협박 동기를 없애준 것 같은데. 희주가 꾸며낸 협박범의 목적은 사라지고 거래를 했다니 무슨 거래? 앉았어? 골아 떨어져 있을 줄 알았더니 얕잡아 본 거 사과해야겠더라. 충격적인 사실에 희주는 아직도 머리가 혼란스럽기만 한데 김치국 마시지 말고 내일 청운일보 기념일 행사 나도 참석할 거야. 결국 이나가 올린 사진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지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다음날 예정대로 열린 청운일보 기념행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청운일보의 회장인 희주의 새아빠 일경이었습니다. 사원의 부모님도 축하를 하러 찾아오지만 근데 백 대변인은 아직인가 봅니다. 일경이 눈치 없이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캠프 합류하려면 대통령실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아이 뭐 제가 좀 더 열심히 사정해 보겠습니다.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희주. 희주야, 너 나 좀 보자. 그런 희주를 반겨주는 것은 지긋지긋한 엄마의 추궁이었죠. 네 아빠 이게 뭐야?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었어. 다른 데로 옮겼다며. 사실이야? 백서방이 옮긴 거야. 너 그럼 백서방한테 네 아빠 들켰어? 왜 옮겼는지는 안 물어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뭐야. 돈은 이제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지? 한때는 자신의 애인이었던 아빠를 개똥 취급하는 엄마와 훨씬 낫네. 근데 이나는 오늘도 안 오는 거야? 걔 결혼하고 공식 석상에 얼굴 비춘 적 없잖아. 이나 동생 왔던데? 걔가 은근 관종이야. 아, 난 걔 옛날부터 좀 쎄하더라. 아무 이유 없이 희주를 욕하는 사람들. 희주 없이도 잘만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원까지.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어김없이 찾아온 시간 10시. (406) 홍희주 너희 둘 다 안중에 없나 보다. 여보세요. 체념한 희주는 사원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는데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사라지고 홍희주가 대신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
뭐 이해는 해. 좋진 않았을 거야. 비슷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희주는 걔는 그냥 홍인아한테 딸린 별책부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걔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근데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매번 주저앉더라. 용기가 없어서 부잣집이 싫으면서도 안락해서 비겁하게 돈에 굴복한 게 홍희주야. 하지만 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음침한 게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는 거고 사교성이 없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이 먼저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돈에 굴복한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했던 겁니다. 희주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며 내 주위엔 탐욕스럽고 시끄럽고 성가신 것들만 잔뜩 있었는데 그 애가 제일 조용했어. 그래서 빤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이지요. 희주는 부록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 애가 똑같은 손동작을 몇백 몇십 번 반복하면서 지금의 어른이 됐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근데 왜 홍희주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왜 부부라는 착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바로 그때 통화 중인 희주를 마주치는데 얼마 전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찰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갔던 사원. 사모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덕분에요. 그날 어찌나 놀라셨는지 그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면서 얼굴이 하얘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날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목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희주의 모습이 찍혀있었죠. 그 희주가 무려 20년이나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사원을 덮치는데 과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비밀을 터놓고 진정한 부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침묵과 복종만을 강요받던 수어통역사 최수빈과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히 감추는 대변인 유연석의 단절된 부부 생활을 그린 드라마 지금 거신 전하는 이 작품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로 최수빈만 모르는 유연석의 순애보적인 로맨스와 파격적인 빌런 406의 광기가 한데 어우러진 로맨스 스릴러입니다. 406으로 위장한 최수빈이 협박전화를 통해 유연석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요. 너무 유치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로맨스를 찾으신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 MBC에서 지금 거신 전하는 본방 사수하시길 추천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